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요것도 복습을 할 때 오른쪽에 걸 기준으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뭐 목적어든 보어 그리고 수식어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좀 하면서 복습을 해봐라. 그리고 얘가 진도가 나가서 내가 복습을 했으면 뭐 아까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대답을 못하는 게 잘못하는 건 아닌데 어려우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용도 다시 물어봤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다시 질문해서 같이 볼 수 있는데 뭐 그래서 간단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석이 좀 잘 돼야 되겠지. 뜩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좀 하고. 근데 대신 이거를 그냥 뭐 무지성으로 그냥 암기하라는 건 아니야. 저렇게 구조를 파악해서 내가 이거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니까. 그지? 이거 내신처럼 그냥 암기 이런 느낌은 아니야. 저거 해주라고 좀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지. 자, 오늘은 수식받는 주어라는 건데 이게 주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명사 주어라고 하자. 이쪽에다 쓸게. 저기 좀 좁아서. 주어가 있고 여기에 수식어구가 나오고 이거 중요하지. 이것도 그 다음에 동사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즉 주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 있잖아.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 자리만 해당되겠어?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라면 다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파트잖아. 그럼 쫙 나와야지. 첫 번째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명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 구라고 하는데 보통 얘는 형용사 플러스 전명구,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동사는 다 가능해요. 투부정사, ing, pp. 그 해석 자체는 투부정사는 뭐뭐 할, 투부정사, 형용사적 역복 그런 거 있잖아. 이거 ing는 뭐뭐 하는, 요거 pp는 뭐뭐 된, 수동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사절. 관계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합친 거야. 관계대명사 뭐 대시나 which나 who 또는 관계부사 when이나 where이나 why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법으로도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번에 기말고사 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실제 주어하고 동사하고 많이 떨어져서 수식어 자리는 없어도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즉 얘하고 이거 바로 앞에 있는 명사하고 수가 달라. 얘는 복수고 단수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단수 복수 수일치로도 단골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지. 이해됐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법이야.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계속 물어보니까 수능에도 계속 물어보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얘를 수식어로 묶을 수 있는 게 중요해. 그럼 뭐 해석을 할 때 주어 자료라면 여기까지 그냥 주어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수식어 두 단어 이상 뒤에서 앞으로. 자, 볼게. 그럼 여기 24번. 그럼 명사가 나왔고, 형용사 구라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명사에 대해 형용사 무조건 수식어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시험 거의 출제된 각이지. 내신 범위에 있으면. 왜냐면 이거 단수잖아. 근데 실제 주어는 복수잖아. 이렇게 실제 주어와 동사 바로 앞에 명사가 수가 다를 때 거의 물어본다고 보면 되겠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얘도 단수고 뭐 얘도 단수야. 안 물어보지. 그건 당연히 안 물어봐. 그러면 일상생활에 유용한 대나무 제품들은 만들어진다. 뭐 저 사람들에 의해서 뭐 단어만 알면 되겠지. 수동은 항상 된다. 그지? 그 다음에 25번은 전명구 이렇게 묶어주면 돼. 그럼 핵심만 보면 리더인데, 리더는 우표가 붙여져 있는 편지다. 스탬프 뭐 도장도 되고 우표도 되니까.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또 꾸며주는. 근데 어떤 리더? 비전 없는, 미래 비전 없는 리더고 걔는 주소 없는 편지래. 우리는 편지를 붙여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근데 주소 없는 편지는 당연히 잘 가지 않겠지.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비유라고 하지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얘고 얘는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리더 얘기하는 거야? 편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필자도 친절하게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주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콜론이라고 하고 이거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다? 같은 내용 다른 표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중요하니까. 그것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미래 비전 있는 지도자 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지? 그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것도 최선의 방법 미래를 예측할 것은 to invent it. 그것을 발명하는 것 이다잖아.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미래라고. 즉 미래를 예측하려면 예측하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내라. 그거지? 멋진 말이지. 그럼 여기서도 보면 문장 자체만으로 독해를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뭘 얘기를 했었냐면 문장의 성분이 포괄적인, 그러니까 문장의 속성이 포괄적인 문장이 있고 스페시픽, 구체적인 문장이 있었다고.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주제문이었었잖아. 이게 왜 우리가 보충 설명이라는 예시상술 부연 아니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팩트를 기술한 문장하고 오피니언을 기술한 문장이 있으면 어디가 주제문? 이쪽이잖아. 지난 시간에 독해했었잖아.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이 구문으로만 봤을 때도 24번 문장은 팩트고 주제문이 될 수 없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첫 문장 이거로 빡치고 그 다음 고충 설명 예시를 쫙 들으면 주제문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25번하고 26번은 무조건 얘는 요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꼭 should, must 이런 게 안 들어가도 필자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면 요지가 되는 거. 그 요지는 보통 이런 거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특히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최상급 오늘 하는 건데 최상급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필자의 생각이야. 최고 좋다잖아 이 사람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이 다른 거잖아. 그럼 예상가이잖아. 무조건 주제문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주제문은 필자의 생각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은 무조건 필자의 주장. 그 다음에 27번은 뭐 여기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몰라. 뭐 시골 삶의 기쁨을 뭐 그렇구나. ing 뭐뭐 하는 이건 전면구고. 그 다음에 이건 pp지 pp.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뭐 쉬워. 이거는 뭐 사업에 기반을 둔 우정이 더 좋다. 뭐보다? 우정에 기반을 둔 사업보다. 친구끼리 사업하지 말아라. 그치? 선생님도 초창기에 수학하는 친구랑 동업했었잖아. 나중에 찢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수학 선생님을 채용해가지고 했었잖아. 그럴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나 수학도 좀 알거든? 그 큰 커리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것도 조언해 줄 수는 있어. 왜냐면 몇 년을 봤을 거 아니야? 10년을?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29번도 볼게. 이것도 투부정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다 보면 꽤 보였을걸?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리고 전면구도 있네. 그래서 주어가 얘고, 동사고, 그지? 그 다음에 따로 구조는 우리가 생략했는데, 동사 다음에 명사가 2개가 나오는데, 얘랑 같지 않잖아? 그럼 사형식에서 앞에 거는 누구누구에게 이거 뭐뭐를 이라고 하지. 그런데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2개가 저렇게 나왔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얘랑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보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뭐로라고 할까? 뭐뭐로 동사하다? 뭐라고 동사하다? 예문을 들어보죠. He called her a genius. 이렇게 하게 되면은 equal 되는 거야. 그는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다지. 뭐뭐라고라고 하죠. 요거 형식, 저건 사형식. 너한테 성공을 가져다 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는데, 하지만 같이 보자. 자, 그제 뭐라고 그랬어? 고르는 건데, 이게 이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답은 얘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걸 물어보진 않는다. 그치? 저 보지도 않고. 하지만, 주어는 찾아보자. 주어는 어떤 거야?
요거네. body functions. 천명구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근데 이거 안 맞네. 그치? 그러면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었네. 찾아봐 보자고 생각해보고 같이 봐야 되겠다. 쟤가 아니었네. 저희가 아니었나 봐. 처음부터 봐야 되나 봐. 구조 파악을 해보고. 이게 독해도 독해지만 기본은 문장 해석이 잘 된 상태에서 가는 거라 뭐 이것도 항상 같이 해줘야 돼. 주어는 뭔 거 같아? 테크닉이지 테크닉? 얘가 주어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한번 볼게. 봐봐. 어쨌거나 명사 다음에 대신하면 꾸며주는 말이야. 묶어주면 되겠지? 그지? 불완전한 구조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뭐 그거 아니야? 그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얘가 이거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니까 뭐 쭉 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삑삑삑삑삑삑삑삑 여기까지 천명구네 그지? by ing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인 걸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테크닉은 기법, 기술? 기법은 알려져 있다 뭐로? 바이오 피드백으로. 이거 하는 게 지금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얘는 팩트지? 그냥 바이오 피드백이 이거다요. 그지? 그럼 이제 어떤 기법이냐면, 가능하게 해. 요거 오형식, 이거 목적어, 목적격 보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또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뭐뭐 은는이 가,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이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부 voluntary control. 여기서 한번 더 끊으면 되겠다. voluntary는 원래 자율적인, 자발적인인데, 뭐 자발적인 통제를 뭐에 대해서? automatic, 자동적이고 involuntary한 body function, 비자발적인 신체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지금 얘가 여기보다도 그럼 voluntary하고 involuntary가 반대말이잖아. 그럼 요 말 자체로 보기보다는 automatic하고 요거하고 상대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거든. 그럼 이게 automatic body function이라는 건 저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체 기능이니까 심장 박동 같은 거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저렇게 의식적으로 통제 못하는 걸 이게 그럼 결국은 의식적으로 컨셔스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심장 박동 같은 걸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 단어 뜻 자체는 자율적인 자발적인이지만 어떻게 함으로써 관찰을 함으로써 그러한 기능들의 전자적인 측정치를 관찰함으로써 이 비자발적인 자율적인 신체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한 기법이 뭐 이거래. 이게 뭐 그렇구나 하는 거지. 핵심은 뭐였어? 키워드는 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율적인 신체 기능을 뭔가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 바이오 피드백이다. 이렇게 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해설제 보면 뭐 생체 자기 제어인데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걸로. 저것만 좀 보면 되는 거지.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심장 박동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이제 도치된 주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앞에서 봤었는데 원래 정상적인 어수는 주어 동사로 일반적으로 보통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동사 뒤에 있는 말을 문장 앞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목적은 딱 하나요? 강조하려고. 얘들아 참 잘하고 있어. 이거를 잘하고 있어 얘들아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끌어낸 말이 부정어야. 또는 부사 only. 요게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얘가 어순이 동사주어로 뒤집어지는 걸 이거 우린 도치라고 하고, 요게 이제 모양은 이게 형태가 의문문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어가 있고 뭐 비동사나 뭐 조동사 같은 거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의문문 만들 때 이렇게 뒤집어질 거 아니야?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앞에 여기 do나 뭐 does나 did를 쓰고 동사 원형으로 바꾸잖아. 이 형태가 도치가 되는 거야. 일반 동사는. 이 비동사, 조동사하고는 달리.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제문이 되는 게, 왜 주제문이 되냐면 이거니까, 강조하는 거니까 필자의 주장이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정어라는 개념은 not이나 never 이런 거 말고 여기 이렇게 어가 없는 little이나 few 있잖아. 그러니까 few나 뭐 little 같은 거 있지. 근데 앞에 뭐 수식어 따위는 뭐가 붙던 뭐 only few, very few 뭐 이런 거 겁나 붙어도 어만 없으면 얘는 부정어예요. 근데 only a few 하게 되면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어가 들어가면 긍정으로 바뀌어. 뜻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를 부정어 앞으로 나왔네어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기로는 원래는 이거였던 거야. 원래 정상 어순을 보여줄게. 원래는 이게 정상 어순이었어. 그랬는데 얘를 강조를 해서 여기로 갔더니 얘가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라, 우리가 이걸 보고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나는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여기 자리를 이렇게 쓰면 틀려. 그지? 그래서 나는 몰랐다야. 그 다음에 여기도 only 또로 only가 나왔잖아. 어디까지? 여기지? 여기 도치된 거는. 그럼 얘는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맨 현재네 fulfills로 이해해야 되겠지.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면 틀리긴 하겠지. 그지? 오직 헌신적인 일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fulfill, 실현을 한다. 충족하다, 실현하다. 헌신적으로 겁나 노력하라는 얘기겠지? 요거 두 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굳이 구분을 하면 얘는 저거고, 그 다음에 얘랑 다 다른 거거든? 그럼 33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있지? 대열이지, 대열. 대열 동사조고, 비동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열 동사, 주어가 동사하다. 그럼 이건 뭐 대체 무리 없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4번은 이게 이제 주어 자리는 무조건 명사나 명사 역할을 하는 애만 와야 됐었거든? 그래서 명사 역할은 애 뭐 했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장 형태가 대절, 외덜절, 왓절, 의문사절 4개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 딱 보면 얘는 형용사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단어를 외울 때 이런 거를 이용 가능한 품사가 형용사다라고 외워줘야 되고, 얘를 품사를 섞지 마, 이용 가능하다, 동사처럼 하면 절대 안 돼. 그지? 품사 구분을 꼭 해줘야 돼. 품사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해석이 잘 안 될 때. 이건 주어가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얘도 전명구니까 주어가 될 수 없어. 뭐야? 명사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잖아. 동사가 나왔네? 어라? 그럼 D가 바로 주어. 요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수는 얘가 주어가 쭉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해도 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영어는 주어가 길은 게 되게 싫어. 그러니까 긴 주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 말고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so하고 뭐 형용사가 있다고 칠게. 그리고 뭐 이제 비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뭐 주어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좀 예문이 없으니까 이제 도식화 하는데, 이런 것도 종종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명사가 아니잖아. 동사가 있네? 이게 명사일 거 아니야? 이게 주어가 되잖아. 이렇게 돼서 원래는 얘가 쏘대꾸문이야. 이렇게 주어가 매우 어쩌고 저쩌고 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 패턴도 많이 나오는데, 얘도 어쨌거나 저 원리로 그대로 가면 되겠다고. 그럼 해석을 해볼게. 현재 과학자들한테 이용 가능하다지. 뭐가? 테크놀로지 앤 이퀴먼트, 이 두 가지가, 기술하고 장비가 뭐 하는? 측정하는. 뭘 측정? 얘네 둘. 물질의 구성과 구조를 측정하는, 나노 단위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 명사가 아닌 애가 있으면 동사 바로 뒤가 진짜 주어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거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 문법이니까 이거는. 됐지? 이거 일단 이거는 주어 찾는 거잖아. 복수 주어냐 단수 주어냐. 주어 자리를 가봤더니 뭐가 나와? 좀 전에 뭐 천명구 수식어가 나오네 이렇게. 그럼 얘 동사고 진짜 주어가 뒤에 있을 거 아니야. 찬스에서 이게 주어네? 복수네? 이게 답이 되는 걸로. 당연히 단수가 나와야지 문제가 성립이 되겠지. 근데 이 패턴은 뭐 학교 시험은 잘 나오진 않아. 한번 이해를 해보라. 히트 웨이브는 이게 그 폭염이지 폭염. 웨이브는 파동이나 파장을 얘기해. 파도도 되지만. 그래서 니네 2학기 교과서에 저 히트 웨이브가 작년에 학습지에 주더라고. 거기가 뭐 환경 뭐 이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기억이 7과인가? 있었던 것 같아. 거기에서 뭐 하여간 거기에 저 폭염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폭염이야 폭염. 이 여름의 폭염은 서울 이제 대도시지. 서울특별시를 강타하고 있어. 때리고 있는 거니까 덥다. 그래서 이러한 강렬한 열과 함께 온다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 열, 뭐 스트로크, 뭐 힛, 이그저선 질병이 되겠지. 원래 스트로크는 뇌졸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 열로 쓰러지는 거니까 열사병 정도 되겠지. 근데 이 질병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보이고 요거는 몰랐으면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찬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저거야. 가능성. 그래서 얘는 보통 뒤에가 찬스 오브 하거나 찬스 대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하는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회야. 기회. 얘는 보통 뒤가 찬스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기회. 빈도가 높아서 이건 써주는 거야. 물론 이제 가끔 보면 얘도 이걸로 해석해야 되는 게 어디 있을 수는 있어. 유연하게 안 되면 이걸로 가는데 거의 이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연. 이 뜻까지 있어야 돼. 3번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연 같은 경우에는 take a chance라는 표현 하나. 우연을 취하다. take는 기본 뜻이 취하다요. 우연을 취한다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 이게 모험을 감행하다, 모험하다. 그래서 노래 가사 같은 데 보면 나랑 사귈래 하는 게 take a chance on me. 그게 나랑 사귈래요. 그지? 나한테 모험을 감행해 보겠니? 직역하면 그건데. 오케이? 그리고 일단 우리 영어 문장을 보면 is로 시작하는 경우가 이런 패턴이 겁나 나올 거거든.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어. 그럼 대명사는 뭐 별건 없어. 그냥 대명사 말 그대로 앞에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 있을 텐데 다만 여기서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이 대명사 it이 앞에 나오는 3인칭 단수 명사뿐만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투부정사 같은 어구나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일단 얘는 뭐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때 그것이라는 게 뭐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특히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조건 주제문이야. 아까 그 도치되는 거하고 중요하겠지. 또 자주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일단 뭐 가주어 진주어는 봤으니까 강조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은 뭐 이거지. 가장 쉽게 얘기하면 He broke the window at home 해보자. 뭐 yesterday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길으니까. 그럼 동사 빼고 의미상의 단위지. 이런 거 다 강조할 수 있다. 강조하려면 어떻게? 이 it is that 포맷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이게 동사가 과거니까 is 말고 was를 쓴 거예요. that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요 사이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he를 하고 싶으면 it was he that 나머지는 쭈루룩 순서대로 broke the window 뭐 at home 이렇게. 그럼 해석을 하면 뭐 이렇게 되지. 느낌을 살려서 바로 그였다. 집에서 창을 부신 놈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강조하고 싶어. 뭐 이렇게 되면 it was the window that he broke at home. 바로 창이었다. 걔가 집에서 부신 것이. 전면구도 돼? 동사 빼고 다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의 의미 단위긴 해야 되겠지. It was at home that he broke the window. 바로 집에서였어. 걔가 창을 부신 것이.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강조 구문이고, 즉 강조 구문은 원래 없던 애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게 문장에서 요거랑 요거 빼고 나머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에 성립을 하면 강조 구문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데, 간단한 걸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it is true that he is kind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랑 이제 빼고 얘가 이 문장에 어딘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는 착하다, 친절하다, 사실인. 그지?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 같은 실전 상황에서 언제 이렇게 맞춰보고 있냐.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 다시 말하면 이리스 대 사이에 일단 형용사가 들어오잖아. 형용사가 들어오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그게 이거야. 형용사.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가주어 진주어가 성립이 되는 게 얘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거잖아. 여기다 넣어도 말이 되잖아. 그지? 그럼 주어야, 비동사야, 형용사, 보어야. 가주어 진주어. 보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로 그럼 여기에 부사나 전면구, 뭐 부사절도 되거든? 이런 거는 강조 구문이라고 보면 되겠다. 왜냐하면 부사는 형용사가 안 되니까, 즉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세 번째거든? 명사가 이리스 대 사이에 들어오는 거야. 명사. 그럼 얘는 뒷구조로 가야 돼. 대때, 조동사, 목적어. 그래서 뒤에 구조가 완전하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고, 불완전해. 즉 명사가 하나 없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로 끄집어낸 거잖아. 그래서 요 불완전하면 얘는 강조 구문이고, 이때는 구조가 얘가 뭐랑 똑같냐면 관계대명사랑 똑같잖아. 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한 구조. 그래서 그때는 얘를 뭐 앞에 끄집어낸 말이 사람이면 후로 바꿔도 되고 사물을 위치로 바꿔도 가능하다. 이해되겠니 이거? 이걸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줘야 돼. 그럼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거든. 잠깐 봐봐. 일단 시간 줄 테니까. 여기 봐봐. 이리스 대신데 요 사이에 지금 명사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얘 강조구문 될 수 있는 거야? 구조가 완전 불완전인데 primary source 주어야 뭐 수식하고 이렇게 묶어 동사인데 라인은 자동사야. 완전한 구조야. 완전하잖아.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엔 it is the lake 명사인데 블라블라가 어디 갔어? 여기까지 왔어. 이것도 표시를 해줄게.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불완전하잖아. 강조 구문이야. 해석이 달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바로 부족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많이 다르고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일단은 안 지울게. 일단 봐봐. 이거 먼저. 리더십은 적극적인 실행이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은 이게 또 콤마는 관계사절은 꼭 해석을 해주세요. 그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개선된다. 실행 안에서, 동작 안에서라는 거 실행하면서 개선이 된다. 리더십이 실행해보면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은 스킬이다. 기술 또는 능력이다. 어떤 sharpened, 날카로워진다는 게 역시 개선되고 다듬어지는 모든 경험, 상호작용, 결정을 통해서. 그럼 사실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도 이리스 대시 있고 명사고 불완전하니까 이것도 강조구문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좀 특별한 케이스지. 강조구문처럼 해석을 하면 좀 문맥상 어색해. 거의 이런 패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건 좀 드물게 나오는 케이스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강조구문을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단 요거 먼저 얘기해봐요. 이게 지금 저 앞에는 리더십 아니에요, 리더십? 그지? 그 리더십은 뭔가 경험들을 가지고 개선되는 기술이다, 능력이다가 해석이 자연스러운데 이걸 강조 구문처럼 해석을 하면 바로 능력이다, 모든 경험으로 개선되는 것이 그 차이야. 그럼 이게 좀 더 어색하니까 저걸 대명사로 해석하는 게 좋아서 대명사 파트에 있는 걸로 두 가지로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잖아. 새로움, 참신함의 primary source, 주된 원천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뭐에? recombination, 재조합에, 정보의 재조합이래. 한 개인의 두뇌 내에서 정보의 재조합에. 요 단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줘. 이게 노블이라는 게 장편 소설도 되지만 형용사로 사용되면 뉴야, 뉴. 새로운, 그래서 얘는 명사형으로 새로움, 참신함이야. 그러니까 참신함의 주된 소스 원천 자체는 한 사람 두뇌에 들어있는 정보들 기존에 있는 거에 재조합이라는 거지. 그 세상에 완전 새로운 건 없다 뭐 그런 말 있잖아. 재조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혁신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during a famine. famine은 먹을 거 없는 상태 기아나 기근을 얘기해요. 기근 동안에 바로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다. 뭐가? 사망의 궁극의 원인인 것이. 이게 아니라 not the lack of calorie.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란데 얘는 원래는 이제 어떤 패턴이었어야 되냐면 이건 또 이게 또 나오거든. 1학년 그 모의고사에서도 보통 이제 그 나레이 법비라는 구문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잖아. 나레이 법비. 나레이 법비 무조건 주제문이야. A가 아니라 B다 해서 여기가 무조건 유지가 되거든. 이 패턴 자체는. 원래는 이런 이제 패턴이었던 거지. 이렇게 돼서 A가 아니라 B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강조본 패턴 이렇게 들어있던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얘하고 뭐가 다르냐면 요 not A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지. 저런 형태로 콤마 형태로 집어넣은 거야. 삽입 형태로. 항상 문장에 중간에 가다가 콤마는 삽입이야. 무시해. 일단 이거 띵겨. 나중에 추가로 읽어주면 돼.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도 많이 쓰냐면 이렇게도 많이 써. 얘를 여기다 쓰지 않고 지저분하니까 얘를 여기 콤마 찍고 여기다가 쓰는 게 더 일반적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걸 도식화하면 it is B that 뭐 강조문 나오고 콤마 not A. 요게 더 보기 좋지 않냐? 이게지? 바로 B야. A가 아니라 이렇게. 얘는 근데 요걸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 오케이? 요거?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39번을 보자고. 39번도 it is 대신데 그 사이에 지금 명사가 들어왔잖아. 그럼 구조 가야지. good writing 주어야. 이제 동사야. 근데 뭐 명사 있으니까 보어야 해서 완전한 구조네. 그럼 가주어 진주어지. 그럼 common misconception. 흔한 오해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줘. 우리가 좀 이게 오해 이게 공통해도 되고 흔한도 되는데 여기서 흔한 오해가 될 텐데 이거 우리는 통념이라고 하거든. 통념은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다른 말로 미트라고 돼. 이것도 많이 나와. 이거 신화란 뜻도 있지만 통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기억해. conventional wisdom 해서 이거는 wisdom을 썼지만 안 좋은 말이 이게 통념이야. 원래 conventional은 기존의 종례거든. 기존의 지혜라는 게 현재는 변화돼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고 보통 필자는 처음에 통념을 제시한 다음에 저번에 살짝 얘기했어. 우리 그리고죠. 역접으로 글의 흐름을 바꾼 다음에 니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이거야 얘들아. 그래서 진실을 알려줘. 그래서 이게 무조건 주제문, 요지가 되거든. 필자의 생각이 되는 거고 얘는 정형화된 구조요. 그럼 벌써 통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앞에 뭐라고 얘기한 걸 통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잡을 거라고. 이 앞에 뭐가 있었겠지. 뭐가 좋은 글쓰기는 단지 쓰여진 기사의 프로덕션, 생산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것 정도로 보면 되겠지. 결국은 좋은 글쓰기는 그냥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래. 근데 그게 어떤 글이냐면 또 콤마로 구분을 해줬는데 이것도 형용사 국어되는 거지. free of는 뭐뭇이 없는 이었지. without 문법이나 스펠링 오류가 없는. 그럼 저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뭐겠어? 이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글이 없어도? 문법 오류, 철자 오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내용이 좋은 걸 얘기하지 않을까? 당연히. 모든 건 내용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40번. While we pick up the sound. pickup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pickup의 뜻은 뭐였어? 뭔가 집다라는 뜻, 사람 태우는 거 있었잖아. 과일을 수확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주어고, 그 다음에 뭐 목적어 내용 같은 거 사람이 목적어를 보통 두뇌가 주어로 많이 나오던데, 두뇌가 뭔가를 픽업 집어든다는 건 이해하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귀가 소리를 수신하는 거야.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돼. 픽업은 되게 다양한 뜻을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귀가 소리를 수신을 해.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이리스 대 사이에 명사가 들어왔는데 불완전하니까 강조 구문이지. 바로 너의 두뇌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도 문장은 되는 거지. 주어고 동사니까.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는 건 바로 두뇌야. 어떤 일?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소리야. 그 모든 소리를 처리하고 make sense of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은 바로 너의 두뇌이다. make sense만 하면 기말고사 나왔었지? 이치에 맞다? 뭐 일리가 있다잖아? make sense of까지 하면 이해하다야.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귀라는 감각기관으로 듣지만 실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애는 두뇌다 이거지. 뭐 이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고. 모든 외부의 자극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촉각이든 결국 그거 처리하는 건 두뇌. 오케이?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주제문을 볼 때 보충 설명문을 통해서 주제문인을 파악하는 거였고, 다시 그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주제문 찾는 거, 주제문의 특징은 단락 내에서 가장 포괄적이다. 보충 설명은 예시상정 구현 받침해줍니다. 이거요, 이게 다야. 그래서 우리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비교급 중에서 더비더비라고 하잖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무조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석은 이거는 이렇게 더 플러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나오면 무조건 서술형이지. 100%야.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하여간 요 구문 패턴은 무조건 요지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상황을 묘사하는 거 있잖아. 뭐 높이 산에 올라가서 추워졌다 이런 건 주제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야. 너가 더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면 할수록 너의 독해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썼어 필자가.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고민을 많이 해라 이거지.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주제문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볼게.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원래 요게 원래 여기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더를 붙여가지고 앞으로 끌어낸 거니까 해석할 때 뭐 여기다 넣어서 해도 괜찮아. 나는 바로 되는데 바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더 무정해질수록 스트레스 마음이 없는 거니까 매정해질수록 더 적은 공간을 우리는 무작위 찾아 들어가야 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마음속에 파인드류에 더 적은 공간.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파인드류에서 마음속에 공간을 좀 많이 만들면 되겠지 뭐. 그럼 안 무정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조중하고 배려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 주제문이다. 더비더비라고 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뭐 더 수놓으면 이게 어디 썼겠어? 더 일찍 우리가 깨달을수록 요 정도 되겠지? 뭔가 문제를 더 작을 거다. 사회의 최종 비용이 우리가 되고 빨리 깨달아라 뭐 그런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최상급 있지? 위에 써있긴 하잖아. 최상급도 무조건 필자의 주장이다. 왜냐면 글 쓰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의 최선의 조언은 이거다잖아. 이렇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최고 좋아 얘들아 이거 꼭 해라 그런 얘기잖아. 나의 최선의 조언은 go with the flow 흐름과 함께 갈아야 뭔 소리래 또 풀어주겠지? 명령문으로 keep an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가지고 be optimistic 낙관적이 되라.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싫어해. 그래서 옛날에 좋았지 그런 말을 다 나이 들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려면 변화라는 흐름에 맞춰서 네가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오픈마인드 메시지 열리는 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좋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건 당연히 인간의 기본 속성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결국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긍정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부정을 볼게.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 보고 가야 되고, 원래는 이것도 다 시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갈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위주로 하는데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뭐 긍정의 최상급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부정을 하나 볼게. 여기 있네. 최악의 습관 중 하나. 어떤 습관? 내가 나의 직업에 초창기에 발전시켰던 최악의 습관은 나의 실패였어.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실패.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휴식을 내가 취하면 되겠네. 그렇지? 뭐 하지 말아라. 최악이다 하면 그걸 하지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 볼게. 가장 흔한 장애물, 장벽 중에 하나요. 효과적인 학습에. 그럼 이걸 안 하면 되겠지. 그것은 사람들이 do not pay attention to situation,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 그 안에서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는. 다시 효과적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니까, 효과적 학습을 하려면 새로운 정보가 제시될 때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지? 그거지? 반대로 흘러가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이 우리가 이런 정형화된 거 말고 원급 비교급을 사용한 최상급이라는 게 있잖아. 그것도 패턴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알고는 있을 수 있지. 원급 비교급을 사용하는 최상급이 있어. 두 가지이지. 우리가 그 중학교 수준에서는 공식처럼 노나 뭐 노어덜 단수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뭐 원급 비교는 as 형부 as 형용사 부사에 er이나 뭘 붙인 게 비교급 이렇게 하고, 여기 a라고 할게. 그러면 직역을 하면 그 어떤 무언가도 얘만큼 얘보다 형부하지 않다잖아. 그럼 얘가 최고로 형부하다야. 직관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면 얘가 최고로 그렇다는 얘기구나 라고 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해.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여기 부정이 나왔는데 노어들 말고도 부정은 뭐든지 쓸 수 있어. 그냥 노도 되고, 아까 봤던 우리 퓨나 어가 없는 퓨나 리틀 있지? 이거 다 부정하잖아. 그리고 부정일 때 레즈 말고 소를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고, 일단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자면 There's no independence, 독립은 없다. 매우 중요한, 화이트 매우라고 하면 돼. 뭐만큼 중요한 독립이 없어? 너의 수입 범위 내에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독립은 없다. 즉 독립을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너의 수입 범위 내에서. 독립은 내가 경제적 독립을 얘기할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라고. 이게 이번에 저번에 원시 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여기, 그지? 그러면 그 단어를 한번 정해볼게. 이게 단어가 나왔는데 몰랐대요, 이번에. 그래서 이 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민즈라고 하거든요. 민즈. 그 첫 번째 민즈는 이게 수단이나 의미하다라는 뜻 말고 방법. 이 뜻 있지, 민즈. 그래서 뭐 어떤 수단으로 하면 by means of 이렇게 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by no means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방법이나 수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mean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means는. 두 번째가 저기 사용된 게 재산이나 수입을 얘기해. 여기서 수입이겠지? 수입 범위 내에서 사는 거, 분수껏 사는 걸 얘기한다. 여기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고, 민도 얘가 뒤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얘가 첫 번째는 의미하다도 되는데, 두 번째는 얘가 투부정사랑 나온 민 투부정사는 의도하다요. 다른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가 중요한 거야. 우리 고등학교 독해할 때는. 그래서 뭐 알았으면 좋은 거고, 몰랐으면 챙겨가지고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확실히 알았어요. 예. 그래서 독립을 이제 니네도 멀지 않았거든? 한 3년 반 정도 있으면 독립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지 않나? 그러면 전혀 이제 다른 생활. 부모님과는 떨어져 있는. 근데 그때 이제 반독립이지. 왜냐면 그 경제적인 독립은 아직 안 될 거니까. 아, 참, 이거 하나 더 봐야 된다. 이걸 독립 얘기 나와서 갑자기 그러겠네. 여기 일단 지울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A가 앞에 있어. 쭉 가다가 비교급된 애니어들 단수라고 하지. 그래서 얘도 직역을 하면 A가 더 뭐뭐하다요. 다른 어떤 것보다. 즉 A가 최고로 뭐뭐하다. 그래서 얘도 예문하나 볼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 비교급된 에벌 또는 에벌 비폴 이렇게 쓰기도 해. 단어처럼 해야 돼.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되거든. 이 부분이. 그 노메럴 하웨버라고 하지. 아무리 많은 전자적인 경이로움을 우리가 발명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부사절, 양보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도 벌써 주제문의 속성을 갖췄어요. 요건은 미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책은 형태가 바뀔지도 몰라.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형태가 바뀔 수 있겠지만 독서의 기술 더 필수적이 될 거다. 그 어느 때보다. 즉 독서의 기술은 최고로 필수적이다. 읽어라. 해상급. 얘들이 그 두 가지 특성입니다. 여기를 가볼게. 저번에 얘기했었어. 필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을 거니까 인용을 한다고. 인용. 그래서 여기서 듣보자. 다른 사람의 의견, 문헌에 나오는 거, 속담, 실험 연구 조사 이런 거라고. 이런 거야. 이런 게 나왔어. 적었으면 우리가 알게 뭐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에릭 에릭슨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괜찮아. 이 사람 몰라도 돼. 뭔가 그 최상급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속담이야. 중요한 거야. 이거 꼭 각인을 시켜줘. 근데 얘가 위치가 처음에 이걸로 꽉 시작하면 이게 주제문이 될 수도 있는데 필자로 뭐라고 한 다음에 이거 꽉 나오면 예시가 되는 거잖아. 그치? 뒷받침으로. 자, 마지막 10번 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는 이제 직접적인 주장의 표현인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주어가 나야 내가. 필자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잖아. 그럼 이 사람 생각이 무조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내가 잠깐 헷갈렸었던 서스펙트잖아. 나는 그럴 거라고 의심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띵크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적어보면 주어가 사람이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대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몰라도 상관없어. 이거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이다. 중요하게 있는 것.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어가 필자여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in my opinion이야. 내 의견 견해로는. 이거 하나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주어에 관해서인데 이게 나에 관해서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해서 얘도 주장이 되겠다. 이것도 나에 있어서는 나에게는 그 다음에 이거는 거기다 이렇게 써놨지? 두 가지씩 바꿀 수 있어? The way I see it, the way I look at it, as I see it, as I look at it 네 가지 조합이 있다고. 이것도 in my opinion. 그 다음에 이거는 what I'm trying to say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하다, 명백하다. 그 다음에 니들이 같은 거야?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자명하다. 뭐 그런 얘기라.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주장이고 동사 말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명사형으로 나와도 충분히 뭐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요지가 되겠고 명백하다. 분명히 다 필자의 주장이 되겠다. 저번에 연결사 파트에서 다시 할 거야. 다음 주 두 번째 타임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여기 해석 있어. 꼭 맞춰서 해석해보라고. 16페이지로 가보면 돼. 그러니까 자꾸 구조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눈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거 괜찮거든? 그러니까 훑어본다는 거는 쓱쓱 유의미한 단어를 찾는 거고 훑어보는 거는 뭐 길어야 한 3초 뭐 이 정도. 훑어를 막 30초 보는 거는 그건 훑어보는 건 아니야.
여기 지금 사실 여기만 보더라도 according to report 이게 뭐야? 인용이잖아. 그럼 이쪽이 주제문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이걸 대적도 있고 그래서 인용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데 첫 번째 문장 우리가 구조적으로만 봐도 다른 거 안 봐도 주제문임을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뭐가 나왔어? 역시 인용. 이거 듣보자. 이제 누군가 말했어. 중요한 거야. 앞에는 안 중요하고 이 사람 말했어. 이거잖아. 이거 시사하다지만 그냥 말했다 하면 된 거잖아. 일단 뜻은 시사하다는 뜻을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또 왜 주제문이야? 구문적으로? 강조구문이잖아. 강조구문 주제문이라며. 자, 이리스 대사이 명사가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불완전하잖아. 강조구문이네. 야, 그럼 너무 주제문이야. 끝인 거야, 끝. 더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역사에서 이야기다.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을 행은 걸다야, 걸다. 그래서 주제문임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뭔 무시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잠깐 생각해보고 일리쪽 보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한다. 역사? 오케이? 학생 얘기였어? 언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야기하고 묶여있을 때. 아, 그래서 이야기? 그러면은 다 된 거 아니야? 결국은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설민석 쌤이라고 하면 재밌게 잘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잖아. 썰을 풀어주는 거.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역사 공부, 이야기, 기억 잘라 이거잖아. 그 선택지를 볼게. 1번은 Y는 이유야. 이유 항상.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Y가 나오면 이유라고 보는데 how는 방법이고. 그래서 왜 배우냐 이유가 나오진 않았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광속으로 탈락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예시 안에 있는 이 말이니까 내용이 설사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놨어도 무조건 오답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드라마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너무 세부적이니까 사과다리 포도라 과일이 아니라 주제는 절대 될 수 없다니까 그냥 탈락. 다음에 3번은 전통적인 교습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다 빠졌잖아. 이야기하고 역사하고. 그치? 3번 아웃. 4번 역사 가르칠 때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좋다는 얘기잖아. 2점 들고 4번 괜찮을 수 있을 듯. 5번도 그냥 아웃. 이야기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뭐 매력적인 선택지는 없어요. 오케이? 30초 컷이어야 돼. 그치? 우리가 독해를 한다 하면 내용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형광펜 자체는 사실 이게 역사적인 그 사실을 학생들의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이야기인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기억하게 하나의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첫 문장이 주제문 두 갈씩이 맞지만 저거가 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 문장까지는 형광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만큼 다 형광펜 해볼게요. 그래서 주제문을 얘를 그냥 저 보충 설명까지 다 주제라고 파악을 해버리자. 퍼펙트 센텐스로. 이거는 내가 이렇게 구조화를 해주잖아. 니네 밑에 숙제로 서로 보는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나눴을 때 세 가지로 3등분 정도 해서 또 요약을 해보자. 오케이? 숙제 요약하는 것은 이게 나누면 주는 거야. 이거는 지금 설명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이잖아. 보고서 당연히 저거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지.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잖아. 고등학교가 있어. 우리 독해할 때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뭐 지역은 읽을 필요가 없잖아. 빨리 건너뛰어. 고등학교 리포트가 있어. 이 고등학교는 현재 실험 중 역사적인 자료 발표 연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역사 가지고 하고 있어.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나오네. 스토리텔러가 학습 자료를 제시한다고. 그렇지? 극화적인 맥락에서 이야기가 풀어주는 거 학생들한테. 그리고 집단 토론이 뒤따르는 거고 보여주고 얘기해준 다음에 토론해봐. 학생들은 또 장려가 돼.
있도록 더 심화해서 추가적으로 또 책을 읽어보래. 공부 되겠네, 그치? 반면에 in contrast는 이게 대조가 되지, 대조. 또 다른 집단은 is involved 연루가 된다. 전통적인 방법을 조사 보고서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이 방법은 요 스토리텔링 방법하고는 상반된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연도표 척 주고 외워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대조밖에 안 쓰이는데 이 자리를 however로 써도 however는 역접도 있지만 대조의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반 정도를 대충 나눴을 때 후반부에 들어있으면은 대조의 확률이 높다 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대조겠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집단이 한 집단 또 다른 집단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 뭐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 확인을 해주긴 해야겠지만 자, 뭐 하여간 그래서 연구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머터리얼 자료 제시된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이게 훨씬 더 많은 관심과 개인적 영향을 가졌다. 어떤 자료보다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이아 개인 얻어진 것보다 그거 좋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될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세 등분 정도 하면 깔끔하거든. 우리가 그 40번 지문 같은 경우에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 실험연구 조사 지문이라 해. 40번 모의고사 해본 사람은 알 거야. 40번에 보면 뭐 실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보통은 실험글이 나오면 처음에 그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제시를 해. 아니면 가설을 세우기도 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된다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사점은 보통 일반화 시키는 걸 얘기해. 자, 그럼 주제는 어느 쪽이 되겠냐? 이거 이게 주제가 되는데 가설을 세웠을 경우에 목적하고 달리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주제문 자체가 토픽 센텐스가 가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 물론 주제문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지금 연구를 실험을 한 거잖아. 왜 한 거야? 지금 이거 보려고 한 거잖아. 내용이야? 여기 뭐야? 결과잖아. 그래서 얘랑 같은 얘기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했어. 뭐 내용적으로 빈칸이나 무조건 여기만 들어와야 돼. 여기 저기 안 나오는 걸로 이해되겠니? 핵심 부분을 빈칸을 뚫어 놓는 거니까 뭐 답을 내도 저쪽에서 문제를 물어야 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줘. 실험 연구 조사. 자, 그런데 이게 네 가지가 다 나오진 않아. 이게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 얘랑 얘는. 하지만 변치 않는 거는 내용과 결과는 꼭 나오더라고. 여기가 주제다. 이러지. 오케이? 이해하면 되잖아. 실험을 왜 했다? 뭐 때문에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있다면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다. 이거 학습하면서 밑에 요약을 해줘야 돼. 내가 나눠준 대로 세련으로 해서. 자, 소셜 릴레이션십 베너핏. 사회적인 관계는 이롭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 우리를 그만주는 거지 아까 보고 주는 사람이겠지.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전치사의 목적 동명사에게 의미상의 조 얘가 이거 하는 건 너로부터가 좋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혹시 단어 알고 있는 컴플리먼트? 이거 모르면 모른다고 가정하는 건데 안다고 할게. 모른다고 할까? 알아 몰라 이거 컴플리먼트. 몰라. 그리고 A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지. 자, 사람들이 서로 A를 주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좋다요. 이건 이제 그 반복적으로 오고 가끔씩.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해지는 걸 좋아하니까 남들이랑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저 A를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대충 뭐 A가 이런 거 있잖아. 뭐 AND 같은 건 순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컴플리먼트는 뭐 좋아해주고 뭐 이런 건가 보지? 이런 느낌만 있어도 풀 수는 있어 현장에서. 그렇지? 그럼 다시 정리해봐. 이게 무슨 얘기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뭐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좋다는 얘기 같아. 그리고 이게 중요하거든. because 이것도 이제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인과관계라고 해. 쟤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원인이 나온 거거든.
나오고 결과가 순서는 뭐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어. 그럼 항상 인과관계는 그 뒷부분이 중요해. 이거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거든. 그럼 일단은 사회적인 관계가 뭐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 일단 뭐 좋아하면 관계가 좋아지니까 뭐 그런가 싶고. 그 다음에 그런 리스펙, 인데 리스펙트는 측면이야? 존중 아니고 존중의 뜻도 이거 어스펙이랑 똑같은 거예요. 측면, 뭐 국면, 양상 그런 면에서 소셜라이즈 사회적 거짓말인데 이것도 개념이지만 여기 서치에서가 있잖아. 예시. 그러면 왜 이것과 같은 이거니까 이 개념을 풀어줄 거 아니야? 저거는 어려운 말, 뭐 필자가 생각하는 어려운 개념을 줬으니까. 근데 이게 잘 안 읽혀. 안 읽어도 돼 일단. 이거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아 이런 걸 사회적 거짓말? 아 너 새로 머리한 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잖아. 엄마가 머리하고 왔는데 엄마 어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별로예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benefit, 혜택 또는 이로움을 줄 거다. mutual relations. 이것도 혹시 모르는 단어? 모른다 해볼게. 어떤 관계. 그 다음에 그럼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단어 잘 알고 그냥 끝나는 건데 모른다고 좀 가정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 뭔가 비슷한 느낌 같은데 얘하고 얘가 지금 여기서는 소셜라이즈 그래서 컴플리먼트가 나왔으니까 뭐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소셜라이즈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 얘기를 계속 풀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그 베너핏이라고 하는 동사는 똑같은데 요 뒤가 지금 mutual relations가 relationship이 앞으로 나오죠. 색깔을 구분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socialize라는 게 여기서는 컴플리먼트를 서로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순서만 바꾼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적어도 저렇게 사회적 거짓말은 관계, 사람들 사이 사회적 관계에 이롭다 정도는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거든? 두 가지씩. 그럼 얘는 이제 이 단어를 좀 안다고 해볼게. 이건 칭찬이야, 칭찬. 컴플리먼트는. 도입 주제문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 첫 번째 문장을 우리는 도입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 얘가 토픽 센텐스 주제문인데 이게 그 도입 부분 그리고 주제문 토픽 센텐스 부분을 놓고 볼 때 지금 칭찬하고 사회적 거짓말하고 어떤 게 더 상위적 개념이니? 상위 개념. 칭찬, 사회적 거짓말. 더 포괄적인 개념, 상위 개념. 이해했지? 그렇잖아. 칭찬 안에 사회적 거짓말 한 종류로 들어가는 거야. 사회적 거짓말만 칭찬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문은 포괄적이니까 보충 설명은 포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관계만 봤을 때는 얘가 주제문이어야 되는 거 맞잖아. 맞지? 근데 주제문은 보충 설명을 통해서 확정 짓는 거였잖아. 즉 여기에 나오는 보충 설명문이 뭘 보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제문이 결정되는 거. 얘가 칭찬을 보충해주면 얘도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건데 얘는 지금 보면 얘가 사회적 거짓말을 계속 보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도입 주제문 구조라고 하거든. 크게 던져놓고 그 중에서 일부분의 하우스말 좀 줄이는 거야. 축소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거야. 크게. 그 다음에 내 하우스말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이게 가장 판단하기 쉬운 일반적인 형태의 도입 주제문 구조. 이게 좀 까다롭다기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AB로 할까? 이렇게 도입 중 한글로 하지 말고. 야, 미안. 우리 다시 잘해볼까. 그러니까 처음에 A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얘기를 했어. B라고 하면 좀 그런데 좀 적은 거니까.
A 프라임이라고요. 얘가 더 상위 개념이야.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보충 설명을 얘가 뭘 해주냐인데 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제문, 토픽 센텐스 이렇게 된 구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A라는 걸 처음에 제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보통 A를 통해서 B라는 개념을 일컬어요. 전혀 다른 거를. 얘는 서로 비슷하게 한 거였잖아. 적어도. 역시 이 경우에도 세 번째 문장은 결국은 보충 설명을 통해서 얘는 당연히 뭘? 얘를 보충을 해주겠지.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문장이 토픽. 물론 이게 두 번째 아니라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두 가지 개념의 인프로 토픽, 도입 주제문 구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점으로 뭘 가지고 보충 설명을 가지고 주제문을 확정을 하더라. 즉 사회적 거짓말은 사람 관계를 이롭게 한다. 선택지를 볼게. 그러니까 돈 벌 필요 없어. 왜냐면 그 사회적 거짓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1번은 진실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거네. 구별할 방법. 아무 문제가 없어. 디퍼런시에이트, 디퍼런트하게 만드는 게 구별하는 거. 다르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괜찮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거짓말 역할하면 좋은데 자존감이 아니잖아. 이제 오답 선택지 매력적. 이거만 사회적 거짓말로 바꾸면 답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은 뭐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거짓말 뭐 칭찬이라고 해도 가능하다. 일단 칭찬이 중요합니다. 뒤가 뭐가 나와야 답이 되냐면 관계 형성, 관계 유지. 근데 뭐야? 타인의 행동을 바꾸는 거야. 타인 행동 바꾸는데 칭찬이 중요해. 우추추해서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뭐 균형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다음 5번 사회적 거짓말의 역할 뭐에 비치는 대인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 대인관계고 여기서 보면 social relationship이고 mutual relationship이고 다 패러프레이즈 단어를 바꿨지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5번이 답이 된 걸로. 그래서 얘는 어디 형합해놨냐면 두 번째 문장을 형합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입 주제문 구조라고 해. 여기는 다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이라고 보면 세 등분 나눌 때 이렇게 해야 돼. 주제문이 두 번째 문장. 요거 개념이 쉽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 구조화하는 거. 오케이? 크게 던지고 줄인 다음에 보충 설명 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이것도 보면 사회적 관계는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것도 이런 건 없고 왜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선물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 사회적 관계는 칭찬해주는 사회적 거짓말이 관계에 이롭다. 이런 거 이제 단어 자체는 따로 외워주면 되겠다. deceptive는 그 동사 이걸 기억을 해주면 돼.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의 명사가 deception이야. 요거에 형용사형 정미사 붙여서 IV에 deceptive. 이거 기말고사에 나왔던 거야. 형용사형 정미사. 그지? creative 하는 거. 속이고 기만하는. 그 다음에 그 flatter는 얘가 동사로 OX사라지. flatter는 아부하다, 아첨하다. flatter이면 아부하는, 아첨하는. 그래서 우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사회적 거짓말은 앞으로 말이 된다. 심리학 이유들로 뭐 그리고 serve 도움이 된다. 두 가지 다에 도움이 된다는데 얘도 both A and B잖아. 자기 이익하고 타인의 이익 둘 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열거라고 하거든. 나는 사과하고 딸기를 좋아한다면 그 다음에 사과하고 딸기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기 이익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인 이익에서 이것도 사실 더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 썰브도 기억을 해줘요. 해석제는 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여기 도움이 되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썰브가 이 뜻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뭐 있어? 썰브가 뭐 제공하다, 접대하다 이런 뜻 있잖아. 그지? 서브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하잖아. 이것도 이렇게 꼭 기억을 해줘. 썰브 as라고 보통 많이 나오면 뭐뭐로써 역할을 하다지. 세 가지. 도움이 되다, 역할하다, 제공하다, 접대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타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적 거짓말은.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에게 도움되는 이유가 나왔네. because 거짓말쟁이가 개인 satisfaction 만족을 한다. 언제 그들이 알아차릴 때
걔네 거짓말이 동사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지? 기쁘면 엄마 좋아하잖아. 엄마 머리 멋져요. 그지? 또는 걔네가 깨달으니까 by telling such lies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걔네들이 피하니까 occurred 어색하거나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 말싸움.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머리 하고 왔는데 와 너 머리 너무 별로야. 어디서 했어? 이렇게 거지 같은 머리. 그러면 순간 얼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피할 수 있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이게 타인에 의해도 도움되는 거는 왜냐면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항상 진실을 듣는 거. 넌 진짜 뭐 팍상 늙어봐요. 완전 말. 팩폭을 나가서 그런 사람의 자신감, 자존감을 손상을 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좋다. 그래서 좋다. 관계에 좋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 세 등분. 이거는 인트로 타픽인데 인트로 타픽 나중에 챕터 하나 따로서 다시 하기도 할 거거든. 이거 좀 기억을 해줘. 이런 식으로 보충 설명을 통해서 주제문을 찾는다는 거. 정리하고 또 3번으로 가보면 돼. 자, 종종 사용되는 어구 표현인 pay attention은 통찰력이 가득하다. 주제문이긴 하겠지. pay attention 얘기를 꼭 하고 싶을 거고 뭐 원통찰력 이거니까 너무 함축을 많이 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풀어주겠지. 다음에 요거는 사실 여기서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데 요거는 일단 동사라고 할게. 너는 뭔가 한다. 주위에 제한된 예산을 뭔가 한대. 네가 활동에 allocate 할당할 수 있는 저까지 보면 좀 풀기 좀 어려워. 그래서 안다고 하죠. 그러면 dispose of는 무슨 뜻 정도 되겠어? 너는 활동들에 네가 할당할 수 있는 주위에 한정된 예산을 쓰다 사용하다 정도 하면 되겠지. 그지? 쓴대. 그렇구나. 그리고 네가 try to go beyond your budget. 너의 예산을 초월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돈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주의력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너는 실패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주의력의 한계 내에서 놀면 되겠네. 실패하지 않을 거잖아. 주제 정도는 파악이 된 상태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이리스 대시 나와요. 아까 우리 봤던 거. 근데 이리스 대 사이를 볼게. 명사가 있으니까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잖아. 주어가 있어, 동사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완전하네. 가주어 진주어네. 이제 그럼 이거 강조하는 건 아니니까 뭐 별 얘기 아닐 수도 있지. F풀은 항상 풀 들어가면 얘가 형용사형 전미사고 가득하다는 얘기야. 형용사를 만들어줘. 그냥 뭐 하나만 쉬운 거 한번 생각해봐. 헬프풀을 먹인 헬프풀. 도움 때는요, 도움이 가득한 그런 느낌. 그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표시. 이래, 마킹, 표시, 마킹하는 거잖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의 표시다는 뭐가 걔네들이 그 활동들이 서로를 인터페어 방해하고 간섭할 때. 그치?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 충돌되고 방해되고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표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which is why는 이것도 또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일단 그래서라고 한번 써볼게. 그래서 therefore it is difficult 어렵거나 불가능한데 conduct several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려운 일들. 그러면 다시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나의 주의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 개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얘기니까 그럼 주의력 한계 내에서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여기까지 봐서 여기까지 봐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17 곱하기 14가 부치적인 행위잖아. 예시지. 예시 빡! 그럼 주제문 적어도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위에만 좀 고민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구체적인 행위로 지명, 장소, 사람 이런 거 다 예시라고 보면 되지. 갑자기 곱셈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주제문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걸 생각하면 돼. 이만큼. 그래서 또 도입 주제에다가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뭐 두 가지로 해도 될 것 같기는 해. 얘는 부연 설명인 거고. 그러면은 얘는 제목을 볼게. 스토리텔링이야 이게? 나온 적이 없지 스토리텔링은? 갑자기. 그 다음에 또 이유래. 주의가 빈번한 정신적인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이유. 휴식을 취해라 전혀 나올 적이 없었지. 그 다음에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The impossible은 불가능한 것이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 명사도 되지만 얘가 추상 명사로 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까 저 불가능한 것이요. 그 다음에 4번은 수학 얘기 나와서 바로 방송 탈락이지. 그 다음에 5번은 너 자신을 킵 두어라. 너의 주의력의 한계 내에 들어. 아까 말을 바꾼 거잖아.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주의력을 벗어나면 실패하니까 성공하는 주의력 한계에 대해서.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 자꾸 그 예상이라는 말을 썼냐면 원래 pay라는 말이 돈을 지불하다잖아.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비유적으로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주의를 지불하는 게 주의를 주는 거라서 pay attention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된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을 얘는 이제 쪼개 보게 되면 크게 보면은 뭐 사실 뭐 이쪽 주제문 파트하고 이게 예시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얘는 요 내용 본 다음에 얘기겠다. 이걸 나눠볼게. 또 얘기를 해줘야지. 저게 종종 나오는데 저게 이제 이렇게 해서 콤마하고 which is y, that is y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그 which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이제 문장 전체를 콤마했을 때 이거거든. 그리고 이제 비동사는 항상 equal인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유잖아. 이게 원인인 거야. 이게. 그러면 y는 문장 나올 거 아닙니까? 조동사. 그럼 여기가 결과인 거야. 근데 해석지는 보면 그것이 주어가 동사는 원인, 이유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꼭 which is y를 이건 꼭 외워.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배울 거예요. 원인 결과야. 우리 상대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which를 쓰지는 않는데 뭐 이것도 가능하니까 which is because가 할게. that is because가 더 많이 나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과 원인이죠. 앞에 문장이 결과고 여기가 원인이야. 이거는 그냥 because야. 이렇게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외워주는 that is why, which is why, this is why 다 그래서요. 자, 너는 컴퓨터 계산한다. 계산기가 컴퓨터니까 결과를 계산할 수 있대. 설명 17 곱하기 14 뭐 하면서 making a left turn 좌회전하면서 빡빡한 조밀한 교통에서 그지?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서 나는데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노력에 들어가는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주의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topic sentence 주제문 여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예시랑 부연 설명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네. 이렇게 3개 정도. 자,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걸 할 수도 있대. 이건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직 이때만 조건을 붙였어. 걔네들이 easy, 쉬울 때만 on-demanding, 쉬울 때만 demand가 요구하다잖아. demanding 하면 형용사로 너의 노력을 요구하는 힘드냐. 이건 부정접두사니까 힘들지 않은 해서 같은 말이야. 너는 아마도 안전할 거래. 캐리언 수행하다요. 대화를 하면서 승객하고 동승자 운전하는데 빈 고속도로 둘 다 노력을 요하지 않을 때 가능. 그리고 많은 부모들은 아마 발견했을 거다. 아마도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뭘 발견? 걔네들이 이야기를 읽어줘. 자녀한테 뭐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래서 스토리텔링 여기 있었던 거지. 했지.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의 소재가 다르지. 이게 조건이 있어. 주의력 한개 내에 있을 때 둘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세 등분 나눠서 보면 되겠다. 디스포즈 오브는 저거 이게 거기 나오는 말고 기억을 해줄게. 이것도 중요하거든. 이런 게 꼬서 많이 나와. 이게 버리다, 폐기하다야. 폐기하다. 그래서 이게 디스포저리 명사로 폐기, 처분, 버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디스포저블 버릴 수 있는 이 일회용품 할 때 환경 얘기를 할 때 분명 나오는 일회용 디스포저블 여기까지는 두 가지 보고 인트로 토픽 봤으니까 중간식이야. 자,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우리는 보다 많이 영향을 받는데 뭐에? 왼쪽 뭔가에 뭐보다? 오른쪽 뭔가보다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이걸 잘 있으면 되지. 가장 왼쪽 오른쪽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얘기야. 이게 지금 센스에서 여기 본인 인과관계요?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면 그게 데리스 오더 순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읽고
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처리하는 순서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고. 그래서 왼쪽 숫자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799 예시, 그지? 그럼 주제문이 끝난 거 아니야? 역적도 없거든? 그렇지? 자, 여기 결과고 원인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왼쪽 숫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이유, 그게 우리가 숫자를 인식하는 방법이니까 선택지를 가볼게. 자, 1번 이거 맞아. 사람들이 숫자를 읽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가격 전략? 저건 본 부분이 없거든. 그래서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컨섬션 패턴, 소비 패턴이에요. 지역의 경제 추세를 반영한, 완전 아니잖아. 숫자 얘기였는데. 그다음 숫자를 더하기야. 판매자의 신용,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숫자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다음에 이거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 이거 cause의 형용사예요. 인과관계. 시장 크기하고 제품 가격 사이의 인과관계. 숫자 얘기였는데, 그다음에 판매 기법이야. 속임수도 되고, 소비자를 바보로 만든 속이는 가격 환경을 갖고 답이 없네? 자, 그럼 뭐야? 올라가서 뭐야? 중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왔나? 다시 올라가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혹시 선택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 경우에 사람들이 숫자 읽는 방법 때문에 왼쪽 숫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 내용만 들어간 선택지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와. 너무 치사한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제문을 보충 설명을 통해서 찾는 거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더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어도 되는데 좀 숙달되면 어쩌고 이 얘기일 거 아니야? 다음 문장 정도 가보자. 대충 훅 훑어보고 그래도 되는데 읽어서 보긴 하자. 799는 현저하게 더 적게 느껴져. 800보다. 왜? 우리는 더 former, 전자지 전자. 799를 7무언가로 CASB, A를 여기다 간주하니까. 그리고 더 letter, 후자지 후자. 800은 8모로 간주하니까. 그치? 그래서 겨우 1차인데 겁나 차이가 느껴지고, 반면에 대조지 대조, 웨어레즈 798하고 799는 매우 많이 비슷하게 느껴진다. 느낌 차이 나지? 우리가 성적도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AB로 갔을 때 89점과 90점 그놈인데 완전 천지 차이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 숫자가 소수점으로 나는 뭐 이번 1컷이면 92.2인데 나는 92.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2 되는 거 아니면 1 두고 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얘기가 맞았는데 19세기 이후로, 이건 이후로지 현장을 했으니까 상점 주인들은 take advantage of this trade, 이러한 기법에서 이점을 취했는데, 최대한 활용하다 이점을 취하는 게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뭐로 끝나는 가격? 부로 끝나는 가격. 뭐하기위해서 주기 위해서 임프레션, 인상, 제품이 더 싸다. 실제 그런 것보다 조사는 인용이 나왔네. 뒷받침 예시. 아, 얘가 주제는 이제 중괄식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아까 1번이 답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도 익숙한 말이야. 9,990원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럼 얘는 일단 여기 내용도 보기 전에 구조화는 너무 그냥 간단하게 확 끝내는 거지. 여기 도입 부분이 인트로덕션 있고 중괄식으로 토픽 센텐스 주고 인용으로서 이렇게 쭉 뒷받침해줘. 딱 세 단문이 너무 깔끔하잖아.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 그 survey 조사가 보여주는데 around the third to two-thirds, 대략 3분의 1 또는 3분의 2 모든 소매 가격 현재 끝난다. 구 안에서 끝난다. 구로 끝나. 그지? 자, 도는 역접이요. 그래서 비록 넘어지만 그러나 뭐보다 뒤가 중요해. 우리 모두는 경험 있는 쇼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속는다. 그래서 2008년에 또 다른 연구가 나왔네. 이 연구원들 뭐 저 대학 얘네들이 모니터 관찰했어. 지역의 피자 식당. 근데 그 식당은 무엇을 서빙, 접대하고 제공했을 때 5가지 유형의 피자를 8유로에 각각. 근데 이 피자들 중 하나가 무엇을 reduced in price, 가격이 감소됐을 때 뭐로 7.99유로로 좀 뺀 거지? 그것에 매출에서 share, 목이라고 하는 차지하는 부분은 rows,
상승했다. from a third 3분의 1 토탈 전체 3분의 1에서 to a half 절반까지 엄청난 영향을 줬다가 되는 거고 요걸 하나 표시했잖아. 요것도 하나 볼게. 요거 이러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저게 도표 추론에서 중요한데 증가 감소 특히 감소 같은 거 증감파 감소로 칠게. 디크리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소했다고 그 전치사가 to하고 by하고 다르다. 20%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to 같은 경우에 저기 나온 거로 to는 결과야. 그럼 이 전체가 A라는 게 줄어서 결과가 20%가 된 거라 잔존 20%가 되는 거고 by는 차이야. 이게 만큼이에요. 그럼 얘가 20%만큼 줄은 거라 얘는 80%가 남는 거고. 이 큰 차이가 있거든. 도표 추론에서 제일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 이거 지난주에 하긴 했었네. 그치? 원래